윤석열의 거짓말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제 와서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일보는 거대 방산기밀을 유출하고 군 무력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팩트를 한국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방산기밀이 적대 세력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 자, 사실을 확인하면 팩트체크를 하면 이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현재 추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개정안에 국회에 기밀 제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도 국방위, 정보위 의원들은 기밀을 다 다루고 있고요. 방위사업청은 기밀 유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야당이 군의 핵심 예산 5개 사업을 삭감해서 군을 무력화시켰다. 자, 팩트체크를 하면 지휘 정찰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여야 합의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단 없이 연부액 조정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방산청이 제가 그 얘기해서 이게 방산청을 사립화해갖고 무력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방산 수출하는 거를 무기 브로커나 중간 상황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걸 정권 초기부터 얘기했는데 방산청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무기 중에 대외적으로 일본이나 사실 일본이지 그냥 일본이 제일 싫어할 만한 주요 예산들을 전부 까버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 적외도 위성 띄워가지고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위성망 확보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거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줄인 게 뭐냐면 함대공 미사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 관련된 연구 예산, 집행 예산을 또 줄인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왜 줄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일본의 이익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줄인 거예요. 지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예산, 거기에서 날린 예산들은 날렸으니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몇 년 후로 밀어놓고 한 상황에서 방산청이 어마어마한 수출 계약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우리 지금 150만 발 이상 포탄 나갔죠? 심지어 생산도 하지 않은 비축폭탄까지 내보냈어요. 거기에 지금 전투기하고 탱크들도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갖고 탱크들을 폴란드 유럽으로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그만 좀 보내라고 줄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보내냐고 할 정도로 300대 가까운 그 물량들이 지금 인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수하게 폴란드 수출을 위해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돼야 돼. 우리가 교체나 또는 증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은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 방산 비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 아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당이 예산을 깎아갖고 국방비나 국방 예산을 못 채우고 있다. 우리 탄약고가 비어있고 우리 전차나 이런 것들이 교체 수요나 예비 수요가 없다라고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어차피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는 그리고 겁니다. 트럼프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난리 쳤잖아요. 그것도 말해주세요. 자,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가지고 트럼프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군을 동원했다.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서 남부국경에 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윤석열은 어디다 군을 파견을 했죠? 성관이 국회에 군을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엄했어요? 트럼프가 국회 쳐들어가갖고 민주당 의원들 감금했습니까? 성관이도 갔지, 이상한 어디야. 여론조사 꽃도 갔지. 이거 그리고 완전히 그 다른 지자체도 얘기야. 갔잖아요. 지자체 맞아. 양구
구청인가? 군청이었죠. 예, 그러니까 양구군청. 그쪽 양구군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데에서는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시민 통제를 위한 교통 그러니까. CCTV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거야. 다만 강원도가 행동이 좀 빨라가지고 딴 데보다 더 돋보였던 거지. 그렇지. 이 새끼는 오바지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단순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말도 안 돼. 앞뒤가 안 맞다는 다 거짓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은 다 구라, 다 구라. 근데 저는 진짜 재판관들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업무에만 충실해서 올라온 서류만 다 봤다고 해도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관들이 윤석열 말 듣고 개몽됐다? 그러면 나 그럴 수 있다. 아니 재판관이 저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개몽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최후 변론이야? 그게 최후 판결문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소수 의견으로 자 일부 소수 의견도 재판관 이름 밝히잖아요. 누구누구 재판 과정에서 개몽됐다 이렇게 나오면은 기가 막히겠죠. 개몽 형식이야? 나는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냥 대국민 호소를 해. 왜 계엄을 해? 병신이야 진짜. 그리고 그렇게 진짜 어처구니가 국민들이 너한테 질문하겠다고 나오라고 할 때는 죽어라 안 나오고 도어 스태핑도 다 없애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계엄하고 나서 뻔질나게 걸핏하면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해. 미친 새끼가. 또 JTBC가 추가로 또 팩트를 줘줬는데요. 280명밖에 동원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1600명이었다는 거죠. 1605명에 달합니다. 국회와 선관위 투입 계엄군 1605명에 달합니다. 처음에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는 106명에 불과하다.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이다. 이렇게 아니 우리 정부 아니 CCTV로 내가 셌거든? 저기 CCTV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언론사, 모든 유튜브 방송들이 다 전 세계로 송출을 했는데 우리가 세도 15명 이상이었어요. 점점 줄어 280명도 많아 보였나 봐. 자기 생각에는 280 했다가 106 했다가 15명. 아이고,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게 성공했으면 이걸로 끝났겠냐고. 전국에 있는 계엄사령부 통해갖고 그렇죠. 이 지상군 사령관이 그거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남부 쪽에 있는 게 병력 아래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병력들을 전부 다 계엄군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서류 없다 그래서 지금 잡아뗄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찾아내서 관련자들 다 줘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우들이 요새 황당한 음모론을 내고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박하기가 너무 좀 웃겨. 그래서 김동화 의원이 이제 이거 반박을 하는데 일일 브리핑을 하거든요. 민주파 출석. 김동화 의원, 우리 양홍구 후배. 예? 한번 들어보시죠. 상당한 내용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형제 통합을 제거하고 이재명을 수반으로 남조선 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해 내란을 주도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박선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첩이라는 악의적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LPG 가스통 배달 차량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LPG 자폭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감출한다는 터무니없는 재판소가 자폭을 해서 어떻게 부정선거 증거 없어지지? 사건과 연관지어 고려와 아연의 려가 중국어 발음인 려오로 검색하면 이산화 유황이 섞인 스모그라는 단어가 나온다며 현재 들어간 가스통은 LPG가 아닌 황화수소와 LPG가 섞인 물질이 담겼을 것이고 이에 따라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어처구니도 없는 음모론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야? LPG 가스통에 윤석열을 독살하기 위한 황화수소 가스가 섞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아니 근데 그 외국 좀비들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대. 아니 저기, 아니, 박선호가 저기요. 박지원이 형제라는 아니 저기 난 너무 웃긴 게 이게 들어가면 윤석열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 재판관 스스로도 죽는 거잖아요. 거기 아. 직원들 다 죽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근데 된다고 이게 생각해? 엄청 커져가지고 당에서 제대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많이 퍼졌다는 거야 이게. 진짜 부럽다. 그렇게 퍼트리는 매체도 부럽고. 말이 돼? 야, 이걸 읽고. 어떡하냐? 진짜. 그래? 우리 대통령이 지금 LPG 가스통에 독살되게 생긴 거야? 라고 걱정을 하는 좀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열의로 일을 해. 차라리 대법관들 휴대폰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네. 대법관들이 사실은 폭탄이 장착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내기에 않아? 도청장치가 있다고 해 그냥. 차라리 그거 웃기잖아. 그 개몽된 변호사가 에이 폭탄을 받아라고 윤봉길처럼 휴대폰을 투척하라 그래. 국방예산 삭감 관련된 얘기 중에 우리가 부승찬 의원 얘기를 빠뜨렸네요.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의 주장을 다 반박했는데요. 일단 국방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정부 여당이다. 그리고 지휘 정찰 사업 정부가 자체적으로 4,852억 원을 감액했다. 전술 데이터 링크 사업 방위사업청이 개조 지원으로 감액을 수용한 거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위탁서 재접수로 전략화 지원이 예상이 돼서 정부가 감액을 결정한 거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은 군의 요구 성능 추가 검토로 연구 개발비가 감액이 필요했던 거다. 드론 방어 예산은 소요 수정이 불확실해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주도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액을 시킨 게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600조 원 가까운 예산 10분의 중에 1인가요? 10분의 1 정도 이상을 거의 한 13, 14%를 국방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60조가 훨씬 넘어요. 그 60조 예산 중에 0.65%. 전체 우리가 600억 중에 1조 3천억 깐 것처럼 60조 중에 0.65% 깠어요. 그러면 1,000억, 이게 6천억도 안 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6천억이 뭐야? 0.65%니까 3천 몇백억 정도, 이게 3천 몇백억도 안 깠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국방 예산 무력화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더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신규로 도입하려고 지금 얘네들 계속해갖고 미국에서 F-35 들어온다, 미국산 무기 늘린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야당 측에서는. 그냥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예산을 국짐이 앞장서서 깎았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야. 이 깎아낸 예산들이 국산 무기 생산 내지는 고도화를 위한 거고 그 부분을 국짐이 먼저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결과로 이어지는 우리의 국방 선진화 내지는 뭐 감시 능력이라든지 함대공 요격 능력 같은 것들을 그 전력을 어떻게든 줄이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내부적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왜 이것만 꼭꼭꼭 찍어가지고 국짐위원들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토착 왜구들의 큰 그림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일본보다 한국의 군이 선진화되면 안 돼. 그렇지. 이건 거지. 아무튼 빨리 우리 쪽에서 정권을 잡아야 지금 일본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육상전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는 진짜 전차부대 뭐 이런 거는 전 세계하고 맞붙어도 될 정도. 전 세계에서 최신식 전차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전력을 가지면 최소한 전차부대끼리 붙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긴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육상병력들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육상병력인 거고 진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거품을 물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연결돼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해군력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경항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항모를 하기로 했다가 아니 중항모로 늘리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입식이 뒤로 밀어버렸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지스함 수준의 구축함들 추가 1년에 한 척씩 건조하기로 했었던 것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 문제로 다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했었다 그러면 2027년, 8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기동함대를 최소 4개 이상을 보유하는 40척으로 이루어진 기동함대를 4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이 해군력 강화에 힘을 쏟기로 한 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부 뒤로 지연시켜 버린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는 만일에 그 7광구 사태나 일본하고 해상에서 어떤 형태의 충돌이 있을 걸 대비해 갖고 이른바 기동함대 확보 전략, 그러니까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 경항모 이지스함을 기축으로 한 원양, 그러니까 해외 파병을 보낼 수 있는 기동함대를 목표로 해갖고 군사계획들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그게 지금 2년 반째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